여러분께서는 지금 즐거운 라디오, 여기는 안동입니다의 생생 한마당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 화제의 소식과 현장 전해드리는 생생 한마당. 오늘은 경상북도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는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어떤 건지, 또 올해 활동 성과는 어떤지 생생 한마당 첫 번째 마당으로 이 내용 경북시민재단 우장한 집행위원장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경상북도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성과 공유회가 있었는데요. 먼저 이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어떤 건지 알아보면서 이번 시간 시작해보죠. 네,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란 이름이 대부분 청취자분들께 상당히 낯설 것 같습니다. 네.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2018년에 대구와 강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올해는 경북, 전북, 제주까지 해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저희는 저희 사업을 종종 정거장에 비유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과 조직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데요. 네.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게 하는 플랫폼, 즉 정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민간 주도로 지역민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사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기존의 이제 사회 문제 해결 방식과 가장 차별화된 점이 바로 민간 주도라는 겁니다.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주민이고 또 지역 문제 해결을 가장 원하는 사람 역시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 주민 공동체나 지역 청년단체, 지역의 사회적 기업 등이 주도하고 이것을 이제 지방정부나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돕는 형태로 사업을 설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네, 경북은 올해 2022년에 사업이 시작되었고요. 지난 8월 26일에 안동에서 출범식을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14개의 지역 문제를 선정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는데요. 대표적인 몇 개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의성의 한 마을에서는 IoT 기술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도 진행을 했고요. 네. 영천과 영주에서는 댐 상류 지역에서 수질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생산한 사과를 또 마을을 브랜딩하는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와 구미에서는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의료시설의 비상발전 설비를 점검하는 사업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 세 가지 내용 상세히 살펴볼 텐데 먼저 어르신 서로 돌봄 안정망 구축 사업은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경북은 전국적으로 고령화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네. 앞으로는 기존에 있던 복지나 돌봄 체계로는 더 이상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기 힘들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노노케어라고 해가지고 노인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성에서는 경북 행복재단과 의성 이웃사촌 복지센터와 같은 기관들과 함께 IoT 기술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실험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설치한 뒤에 실제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IoT 기술을 도입한 사례는 있는데 저희처럼 커뮤니티 케어라는 개념과 IoT 기술을 농촌 부락 단위에서 접목시킨 거는 전국에 처음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사업 결과가 나왔는데 이 사업을 함께 진행하셨던 의성의 마을 어르신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참여했던 기관들도 내년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도 2023년에 추가로 시행 지역을 선정해서 경북의 더 다양한 지역에서 더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댐 상류지 생태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죠.
네, 저희가 마시고 이용하는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도 댐 상류 지역의 주민들은 친환경 농법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농약을 적게 쓰는 친환경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이용을 하는데 비료를 적게 쓰거나 해서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저희는 영천과 영주에 있는 댐 상류 지역 주민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함께 친환경 농법으로 사과를 재배하는 마을과 그 사과를 상품을 브랜딩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지역 의료기관 비상발전 설비 사전 점검 지원 사업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 이것도 좀 어려운 이름의 사업인데요. 경북에 최근에 지진이나 산불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이 많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곳이 바로 생명 유지 장치가 필요한 의료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료시설은 원래는 비상발전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게끔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한 조사에 의하면 실제 설비가 구축이 되고 제대로 점검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패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문제 역시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지역에 사는 주민, 그중에서도 노약자인데요. 올해는 지역의 한전기술과 같은 그런 엔지니어가 있는 공공기관이 함께 협력해서 구미와 경주에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비 점검을 진행했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 활동도 함께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신 만큼 또 내년에 더 활발한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네, 경북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올해 시작해서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아직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경북온이라는 웹페이지를 오픈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경북 주민들의 이런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주민들도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안동 KBS에서도 더 자주 저희 활동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상북도의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앞으로도 좀 활동 기대해 보고요.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북시민재단 우장한 집행위원장과 함께했고요.